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가운데 전력 설비 관련한 그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죠. 일단 전선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대원전선이 8%, 52주 신고가, 재룡전기가 7%대 올라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대형주 가운데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굵직한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장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더 이어가고 있고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왜 정말 한숨을 신고가 부러워서. 네, 예. 따라갈 수가 없는 종목이라서 그쵸.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최근에는 LS 일렉트릭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근데 보니까 두 종목의 수급을 제가 확인하니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일단은 먼저 간 게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최근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 그러네요. 기관은 계속 팔어, 연기금 계속 팔어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승이 된 거죠. 여기서 누가 승인지 모르겠지만 잘 네. 판 부분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여겨졌던 LX 일렉트릭을 보게 되면 네. 반대 수급입니다. 밑에서부터 LX 일렉트릭은 기관들이 사 모으면서 계속 쭉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들은 HD 현대일렉트릭은 팔고 LX 일렉트릭으로 넘어갔다라고. LS 그룹주를 더 LX 좋아하는군요. 일렉트릭 쪽으로 최근에 워낙에 좀 상대적으로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일단 수급의 변화는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쪽으로 좀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저는 어려운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LX 일렉트릭은 HD 현대 일렉트릭은 다소 좀 여전히 여전히 언제는 안 부담스러웠냐면은 네. 늘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오히려 저는 LX 일렉트릭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동반해서 그 그룹 지주사인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받은 후 다시 또 재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사실 어려워요. 예. 전력기기 쪽은 분명히 간다는 건 알지만 개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종목군 쪽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놓치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LS로 갈까요? 현대로 갈까요? 차라리 재룡전기로 갈까요? 이렇게 또 재룡전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재룡전기는 네. 한 달 전부터 우리 테이버 테이버 고수. 고수가 계속 네. 언급을 해서 제가 주가를 추적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네.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전력기기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움직이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본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흐름 자체가. 근데 일본 시장에서 오늘 주가마다의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소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테크라든가 도쿄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보합, 강보합, 그러니까 보합선에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미쓰비시 중공업주들은 약간 소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일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도요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종목은 그 도쿄 전기, 그러니까 오늘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도쿄 전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시장을 이제 전기 전자 업종이 이제 일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패턴에서 우리 시장도 거기에 따라가는 현상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제 재룡전기를 말씀드리면 네. 재룡전기가 왜 최근 상황에서 주가 상황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과거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움직일 만한 이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난해에서부터 주가 패턴의 흐름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존까지는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전력 산업 시설에 대한 그 인프라가 확충될 때 여기에 납품처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형태였는데요. 네.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재룡전기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여기다 막대한 그 매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2년 전에 전체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1,800억입니다. 이 1,800억 중에서 분기당 한 250억, 그러니까 연간 대략 한 1,000억 정도가 미국 매출이에요. 환율세에도 보고 있죠. 네. 환율도 1,350원대에서의 수출 상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익 시도 늘어나고 있고 미국 쪽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상황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다만 주가가 움직일 때 윗꼬리를 계속 답니다.
뭔가 좀 부침이 있군요. 지금 많이 올라가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탄력적인 측면에서 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 매매 관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윗꼬리 하단부에서 접근해서 다음 날 매매 결정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움직임을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권 여전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태보 고수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지금 바로 매매할 지금 아니, 마음인데요. 팔고 싶은데 네. 매도 시그널이 안 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사도 되는 시그널은 어떻게?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 지금 뭐 이런 들어오지 말라. 변압기를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단기적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5월 말 MSCI 리밸런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수급이 이미 일단 우리가 2월 달에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2월에도 들어갈 거다라는 후보군에 올랐으나 결국 다음으로 어찌 보면 5월 말로 좀 밀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급이 좋았고 그 부분이 일단 MSCI라고 하는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방향성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재룡정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21선이라고 하는 그 이평선을 뚫으면서 상한가로 한 방에 뚫어올리고 그러고 난 뒤부터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앞서서도 윗꼬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단기적인 수급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밀리고 올라가더라도 밀리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5일선, 5일 이평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보유자 혹은 단기 트레이더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지 지금 들어와서 내가 장기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30%에서 40%는 이제 좀 박살이 나더라도 나는 버티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여기에 좀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압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3월 내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근데 그 재료라는 것도 3월에 보고 올라왔던 그 핵심적인 재료가 뭐 일본에서도 올라갔고 미국에서 올라갔고 다 좋은데 글로벌에서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G, 시가총액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4월 2일자로 전력사업부를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커가 GEV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그게 지금 분할 상장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분할 상장 한 날에만 한 10%가량 올랐다가 계속해서 차익 실현으로 어제도 좀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수급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매도 시그널을 찾으면서 약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기간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매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섹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리 교수님은 지금 전력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두 달 사이에 반도체보다 좀 더 오른 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팔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효성중공업을 얘기를 좀 해왔었거든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 대체까지는 아니고요. 대체는 아니고 이건 좀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거 그동안 덜 간 게 뭘까 싶어서 했는데 또 많이 올랐죠. 근데 밸류에이션 와이즈 보면은 효성중공업이 PER이 하면 10배 이하에서 이게 10배 초반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누구지? 우리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아마 한 50%는 쌀 겁니다. 아마 40%. 물론 이유가 있죠. 저쪽은 미국하고 완벽하게 아사미카에서 가는 거고 얘는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대신 유럽 쪽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결국 미국 쪽, 유럽 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익스포저가 안정돼 있는 효성중공업이 밸류에이션 맛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효성중공업이 건설 쪽에 익스포저 이런 게 있어갖고 작년 말에 많이 떨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분기부터 안 나오고 제대로 하면은 믿음이 조금 높아질 소지가 있어요. 네. 효성 창업자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문제되는 거 이건 제해놓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빠질 때 얘네가 안 빠질 것이냐 그런 측면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테이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로스를 각오하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아니면 좀 어렵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LS가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LS도 좋다. LS가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이죠. 네. 대신에 팍팍 날아갈 때 얘는 팍팍 날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30% 마이너스라는데 내가 30% 마이너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운사이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10%는 언제든 마이너스 될 수 있죠. 네. 근데 LS는 LS 일렉트릭 갖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되는 그 소재 쪽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익스포저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항상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따 저기 피바람, 봄바람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2차 전지 나올 때 그 익스포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LS가 안정적이에요. 포스코 홀딩스랑 쌍두인데 오히려 지금은 LS가 편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효성이냐 LS냐 만약 둘 중에 한다면 효성 30, LS 50, 나머지 현금. 만약에 그거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명확한 포트 비중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주평 내용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김장현 고수는 효성중공업과 LS를 관심 갖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이대 무대 중심으로, 염정 고수는 전력기 고점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테이버 고수 전기의 시대, 인프라의 기초. 근데 좀 심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